이렇게 이제 그 갈등의 교착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외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갈등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에너지가 투입되는 상태라고 본다면 그 상태가 이제 풀리는 상태를 갈등 완화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갈등의 강도가 그 약화되는 것을 갈등의 완화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과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갈등의 심화나 교착 상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었던 상황을 이 갈등을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완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갈등 완화는 갈등 심화와 갈등 교착 상태 이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계속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공격에 대해서 자신 역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할 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착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과도한 에너지가 투입이 되죠. 긴장도 유지해야 되고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평,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갈등 완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갈등 완화를 이제 앞당기는 몇 가지 조건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인지적 부조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의 극심한 이렇게 악화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내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에 관한 부담을 느끼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공감대 같은 것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직적인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경 노선에 대해서 이제 염증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강경 노선에 반대하는 집단이 지도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에서 조금 유연한 쪽으로 리더십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 고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와 대립을 위해서 자원이 바닥나거나 더 이상 많은 희생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이 완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해 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가 그 DJ 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우호적인 변화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 시발점이 됐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를 끌고 북한 고향 방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유효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호혜적 관계를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고 이슈 제안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고 이슈 제안이라고 하는 건 뭐 옛날 얘기 같은 거 6.25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자 뭐 이렇게 그다음 긍정적 유대를 통해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제3자의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기타 갈등 완화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해 보면 새로운 의사소통 채널을 열거나 제재 조치를 중단하거나 극단주의적인 리더십을 바꾸거나 갈등에 대한 책임의 공식적 인정을 하거나 상대방의 존재와 정당성을 인정하고 폭력적인 사태나 강요를 중지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비공식적인 논의
틀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 해소는 이제 완화기를 넘어서서 이제 갈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안 자체가 해결된 것 동시에 관계가 회복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 역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갈등을 이루고 있었던 이제 내용 자체가 이제 변화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 심화기 교착 상태에 있었던 상대를 제거하거나 상대한테 위해를 끼치는 것 자체가 목표였었던 것이 이제 바뀌게 되죠. 문제 해결로. 그 갈등의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 제기 방식도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 해결 대안이 마련된과 동시에 여태까지 쌓였던 앙금이 해소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갈등 해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등 해소에 있어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가 화해와 용서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과 분노를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의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만과 분노가 문제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사안은 해결됐다 하더라도 불만과 분노가 남아있게 되면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갈등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심화를 요구하는 집단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엿볼 수 있죠. 한 집단 내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를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면서 서로가 향후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반을 확실하게 만드는 단계를 우리가 평화 정착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도 일정한 합의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평화 정착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휴전 상태에서 이제 정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정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갈등의 완화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평화협정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협정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그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살펴보면 갈등 해결책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해야 되고 상대와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상대 당사자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제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완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가 공정하고 공평한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갈등학자 그 갈퉁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화는 오직 평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평화 정착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은 용서와 화해, 불신과 두려움의 제거, 그다음에 공정하고 공평한 관계 유지, 이것이 평화 정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갈등 해결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갈등 해결의 다양한 차원을 살펴보고 각 차원별 특징을 이해하고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등 해결이라고 말하는데요. 갈등은 conflict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이 conflict resolution은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다양한 차원을 포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이 갈등 해결에는 상당히 다양한 차원들이 내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분쟁 해소, 그 다음에 갈등 관리, 갈등 해결,
갈등 전환, 갈등 예방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그 개념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분쟁과 갈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분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갈등이 표면에 단 상태를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갈등이라고 할 때는 분쟁하고는 다르게 장기적이고 뿌리 깊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표현할 때도 갈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출됐느냐, 표출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의 차이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사안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이고 뿌리 깊은 경우에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쟁이라는 말보다 갈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라는 말을 써도 고부 분쟁이라는 말은 안 쓰죠. 인종 갈등이라는 말을 써도 인종 분쟁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사 갈등, 노사 분쟁은 같이 쓰죠. 근데 노사 갈등이라는 말을 쓸 때는 노동과 자본 간에 오랫동안 또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노사 갈등이라고 한다면, 노사 분쟁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대의 노사 분쟁, 이렇게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사안을 표현할 때는 노사 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 분쟁 해소라고 할 때는 이제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을 법이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학교 같으면은 옆에 있는 학생하고 그 싸우고 있는 학생을 선생님이 가서 말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황 자체를 어쨌든 해소하는 것을 분쟁 해소라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갈등을 중지시키는 것을 분쟁 해소라고 할 수 있죠. 갈등의 표면적인 해결이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갈등의 원인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에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분쟁 해소라고 볼 수 있고, 갈등 해결의 가장 낮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이라고 할 때는 이제 conflict resolution, 앞서서 말씀드린 갈등 해결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갈등 해결이고, 여기서 말하는 conflict resolution 갈등 해결은 갈등 해결의 여러 차원 가운데 두 번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 해결은 분쟁 해소만으로는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과제에서도 예를 보면은 그 학급에서 외국인 어머니를 둔 아이와 그 다음에 한국인 어머니에서 낳은 아이 사이에 학급에서 이제 갈등이 책상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와서 싸우지 마 하고서 말리는 것은 이제 분쟁 해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그 외국인에 대한 무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정체성이라든지 보다 더 아이의 인식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야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갈등을 이루고 있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갈등 해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많죠. 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회사에서 업무 분장 때문에 싸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그 업무 분장 자체를 싸움을 말리는 것이 분쟁 해소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그 배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서 사회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을 갈등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쟁은 해소되었지만 갈등은 남아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사례를 쭉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갈등 해결이라고 할 때는 분쟁 해소에 비해서 그 갈등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석적이고 문제 해결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갈등 해결이 분쟁 해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안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쟁 해소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갈등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 경제적 비용 등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해진 목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갈등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뭐 노사정위원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갈등으로 인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우리가 특별히 갈등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갈등 관리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갈등 관리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법에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갈등 관리는 일반적으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나 조직이 정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인간 관계의 새로운 전환에다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억지로 제거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갈등이 발생하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전 상황과는 다른 상황과 관계가 만들어지므로 갈등이 제대로 표현되고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조금 어렵죠,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갈등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재구성된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있었는데 옛날 같으면 참았지만 지금은 며느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럼 갈등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슬기롭게 잘 진행함으로써 서로가 문제를 인식한 것을 드러내고 또 사과하고 또 뭐 용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A 단계로부터 B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뭐 굉장히 억압적인 말을 이제 사용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의 처지를 일정 정도 인정을 한다든지 하는 B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B 단계에서는 B 단계에 맞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단계 C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등은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의 형성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상당히 갈등에 관한 인문학적인 접근이다, 인간적인 접근이다, 그 관계 중심의 접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갈등 예방이 있습니다. 갈등 예방은 이제 갈등 관리의 한 부분이기도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갈등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까 앞서서 갈등의 잠복기를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시당초부터 노력을 하는 것을 갈등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갈등이 발생하면은 어쨌든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하는 것을 갈등 예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 관리라고 하면은 갈등 예방을 포함해서 갈등 예방과 갈등 관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갈등 예방을 통해서 사회적인 비용을 갈등 예방을 통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갈등 예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화 형성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평화 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여태까지 배운 분쟁 해소부터 갈등 관리, 그 다음에 갈등 해결, 갈등 전환, 그 다음에 갈등 예방, 평화 형성 이렇게 있는데요. 이 빈칸에 한번 내용을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